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브를 올릴까 합니다. 4부에 이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과 어떻게 제가 경제적으로 버텼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생활비까지 저희 아파트를 가압류한 업체들은 여러 업체가 와서 아우성이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1년여 동안 재판받느라 제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단 한 번도 어렵다는 표현을 안 하고 다니고 싶다는 학원, 학용품, 옷, 아이들이 원하는 건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아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사는 그런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저는 애썼지요. 그래서 큰딸은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아 제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다니고 싶은 학원을 과목마다 다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워드 자격증도 따고 그 이후에는 피아노, 발레, 미술학원 여러 곳을 다니다가 영어가 딸에게는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어에 취미를 붙였고 세무대학을 다니면서 딸에게 필수인 토익은 늘 높은 점수였죠. 대학교 다니면서 국세청 민원실에서 알바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잘 개척해 나가는 훌륭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딸이 원하는 대기업, 현대도 다녔고 삼성,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던 작은 아들은 마음씨만 착하고 욕심도 없고 학원을 보내놓으면 공부도 자기는 잘 하지도 않는데 엄마 돈만 아깝다고 학원을 줄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말썽 부리고 어긋나는 짓을 저에게 보여주고 저를 속상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1년여 직장 생활을 못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저에게 효자 노릇을 했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데 아이들 아빠는 생활비도 안 가져오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연히 김포에서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싸니까 논 700평을 사놓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군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제가 겁도 없이, 물론 돈도 없었지요. 들어가 있던 보험, 적금, 그리고 대출을 못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했고 곧 김포 신도시라는 큰 대도시가 들어온다고 부동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약간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어찌어찌 기회가 되어 그 남은 돈으로 또 김포에 전원주택지 300평을 사라는
부동산 하는 친구가 또 조언을 해주었죠. 사실 직장 다니면서 겁도 나고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꿈이 조그만 전원주택 시골집 같은 그런 푸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320평 대지를 사놓고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를 맡기고 건축을 맡기고 주말마다 공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320평 집을 완성했죠. 그렇지만 예쁜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도시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됐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입주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집은 남편이 같이 있을 때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제가 조금씩 모아서 논을 사고 논을 조금 팔아서 조금 보태서 또 전원주택을 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가 힘들 때 이 집에는 손을 대지 않았죠. 재판받을 때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약국을 하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셨지만 감히 저는 이붓 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엄청 힘든 그 시간에도 이혼을 하고 이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맞고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저는 친정 식구에게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힘들 때 손을 벌린 적도 없고 제 스스로 해결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전원주택이 그래도 저에게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큰 효자 노릇을 해줬어요. 앞마당 200평 잔디밭을 예쁘게 가꾸었죠. 가을에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면 지붕 위에 누렇게 밤이 떨어져 있는데 생각만으로도 지금도 아름답죠. 겨울엔 주위가 모두 나지막한 산에 눈이 쌓이고 고향길 같은 그런 풍경을 가진 그런 예쁜 집이었고 멀리 보이는 서해 바다도 그리 멀지 않아 잠깐씩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바닷가 근처의 집이었어요. 제가 꿈꾸고 만든 집이었지만 들어갈 여건이 되지 않아 관리도 되지 않고 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쯤 우연히 인천 서구청 근처에 조그만 상가 중에 2층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또 누군가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 당시 10억 정도 가는 큰 금액의 매입 금액을 저는 손사래를 쳤죠. 그렇지만 꿈은 자꾸 크게 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또한 그 상가를 제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총 비용이 토지랑 건물해서 비용이 3억 5천 정도 들어갔고 물론 제가 잔디밭을 가꾸고 왕래한 제 인건비는 없지만 매매하고 나니 1억 5천 정도 남겼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보탰던 금액이랑 5억 정도는 준비가 됐는데 이 10억이란 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지식도 없는 데다 상가에 대한 지식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를 대출 끼고 매입을 한 후 정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은 상가의 2층 1호부터 5호까지 건물, 제가 꿈도 못 꿨던 그런 어쨌든 조그만 상가의 한 층 건물 주인이지만 전 열심히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나 제가 애를 쓰는 건 고사하고 1년여 공실이 되어 대출이자 관리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직장생활 하면서 이자 내고 생활비에 관리비에 늘 힘들고 조마조마한 삶을 1년여 살았죠. 그렇지만 정말 알뜰살뜰 잘 버티고 그 공실들이 하나씩 임차인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매달 이자를 모두 내고 비용을 처리해도 이익금은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 상가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큰딸은 대학교 입시 때 4년대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딸이 대학교 들어갈 즈음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3년대 세무대학교를 권했어요. 4년대 학교를 합격해놓고도 딸은 포기하고 제가 권한 세무대학교를 들어갔고, 작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학비에 학원비에 그때 어떻게 정신없이 살았는지, 작은 아이는 공부하고 이렇게 자라는 동안 저에게 신경 쓰게 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엄마 아빠 이혼한 사실을 등본을 띄워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서 많이 울었다고 훗날 저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택했던 결혼 생활이었고, 그렇게 태어난 두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편모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게 된 것 같아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두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그 후로 저에게 아빠 얘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속상하고 혼자 우는 일이 많다 보니 저에게 힘든 시간을 주지 않으려 애들이 저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이 깊은 나의 아들,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절대 아빠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일이 없는데, 저도 세상이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아빠를 원망하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셋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두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미안하고 죄스러울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우지 못했고 100일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어린이집을 전전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각자 알아서 학교 생활을 잘했고, 어느 때는 제가 새벽 출근에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돌아설 때 그냥 전 출근길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큰아이가 5살 차이 작은 아이를 잘 챙겨 학교에 보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은 어긋나지 않고 성인이 되었고, 저는 60이 되었습니다. 더 미안했던 건 큰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세무대학교에서 미국에 유학을 1년 동안 갈 일이 있었는데, 단돈 1,000,000원이면 미국에 1년 가 있으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온다고. 그러나 제가 그때는 1,000,000원을 만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포기했고, 늘 딸 뒷바라지를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씩씩하게 자라서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많이 울었을 때도 우울증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바쁘고 경험 없이 살면서 우울증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혼자 남아 소리 없이 그 우울증이 찾아왔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24층에서 살면서 저녁 때 돌아오면 어두운 밤 창밖에 24층 저 아래가 그냥 가까워 보이기도 했고, 그냥 무기력하고 세월이 무상하기도 하고, 모두 떠난 것 같은, 모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면회 오라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날만 되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부대 근처 펜션을 빌려 두세 끼 밥을 해주는 그 재미로 우리 셋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아들은 씩씩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술, 담배를 안 하던 아들이 월급이 조금씩 나온 걸 다 모아서 목돈으로 가지고 제대를 했더군요. 군 복무 때 모았던 작은 목돈과 저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지방에 있는 회사에 방을 얻어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40에서 50. 정말 빨리 달리기도 하더군요. 저는 제약회사, IT회사, 화장품회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근무하면서 사실 40이 되고 50이 되는 나이에 상사에게 서류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마무리해야 퇴근하는 회사에서는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근무할 때는 결제를 제대로 못해준 회사 사장님들이 전화로 2년 전년 욕을 하고, 쫓아오면 50줄의 나는 늘 화장실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에서는 동료들과 오너에겐
늘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제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두세 사람의 몫을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37년, 반 정도는 사실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중소기업에서 스카웃되어 직장생활을 한 게, 그것이 전 또 자랑스럽고 저에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이사, 이런 직책들을 거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앞으로는 직장생활 30년에 대한 기업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제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기업소설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직장생활 하느라 서울에서만 자취생활했고, 대기업만 고집하다 보니 백수인 날이 더 많았던 딸.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삼성, 현대,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다 근무했는데 딸이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딸은 한때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외무고시 공부하느라 몇 년을 또 학원에서만 전전했지요. 그러다가 꿈을 접고 나이 30이 넘으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이 욕심도 많고 똑똑하지만 어쩌면 제가 잘 받쳐주지 못해서 더 훌륭한 한국의 여성이 될 수 있는데, 다 제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 딸을 지금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은 아들의 얘기를 듣다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제대 후에 직장생활을 처음 지방에서 할 때 저에게 빌려갔던 보증금 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월급을 타면 월세 빼고 엄마한테 갚을 돈 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출근한 적도 있다고 지난 얘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울컥하고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들도 딸도 성인이 된 후에 저에게 손 단 한 번도 벌린 적 없고 속썩인 적도 없고 스스로 자립하면서 남에게 배려심 베풀면서 그렇게 착하게 자랑스럽게 자라주었어요. 아들은 언젠가부터 제 보호자처럼 곁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제 자신도 아들이 보호자 같은 조금은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제가 많이 늙었다는 증거겠지요. 맞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 지금이 제가 나이가 60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도 사회에 대한 열정도
작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당한 교통사고로 지금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작아졌죠. 하지만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 아니 60부터 제2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 위해 요즘은 열심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두 아이 키우고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작가 생활 30년을 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6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